이번에는 혼합물의 분리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고요.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보면은 자, 그림은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분리하는 실험 장치이다 라고 나와 있어. 그치? 자,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분리할 거야. 그래서 그림 쪽으로 어때? 가열을 한 거지. 그래서 증류 방식을 이용해서 끓는 점차를 이용한 증류 방법을 이용해서 분리를 하는 거다라고 알면 돼. 자, 그러면 보기 볼게요. 끓는 점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이다. 맞고요. 이 실험 장치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은 증류이다. 맞는 내용이야. 서로 잘 섞이고 끓는 점이 다른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분리할 때 이용한다. 맞고요. 혼합물을 가열하면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끓어나온다 라고 했죠. 그쵸?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되겠네. 액체 물질이 갑자기 끓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림 쪽을 넣는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답은 4번 된다. 자, 다음 문제 2번에서 3번 문제입니다. 자, 곡물을 발효 만든 탁한 수를 소주 꼬리를 넣고 가열해서 맑은 소주를 얻는 거다. 얘도 증류 방법이고요. 끓는 점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입니다. 자, 증류 끓는 점 되는 거 찾으면 되겠네. 2번은. 그래서 2번의 답은 2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자,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소주꼬리와 같은 원리입니다. 소주꼬리 끓는 점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죠. 사금은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고요. 좋은 벽시도 밀도, 그리고 신선한 달걀 고르기도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모래와 스타이폰 분리하는 것도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바닷물에서 생활에 필요한 물 얻는 거는 증류 끓는 점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되겠죠. 그래서 답이 5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을 가열한데, 그래서 A에서는 어떻게 물과 에탄올이 둘 다 액체 상태로 있고요. B에서는 물은 그대로 있는데 에탄올이 빠져나가는 거다. 그치? 근데 원래 끓는 점보다 약한 높은 이유는 물이 에탄올의 끓음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알면 되고요. C에서는 물만 남았고요. D에서는 물이 증발되어서 증류되어서 빠져나가는 형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A 구간에서는 혼합물의 온도가 높아진다. 맞죠? 혼합물의 온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B 구간에서는 주로 에탄올이 끓어나온다. 맞죠? 일부 물도 같이 나오기도 합니다. C 구간에서는 물이 끓어나온다. 아니죠. D 구간에서 물이 끓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D 구간의 온도는 물의 끓는 점이다. 맞죠? 100도에서 물이 끓어나오는 지점이고요. 입자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 인력이죠. 그래서 이거는 끓는 점을 결정하는 거다. 그치? 끓는 점을 결정하는 건데 잡아당기는 힘이 클수록 끓는 점이 크다라는 거. 그래서 물이 에탄올보다 강하기 때문에 끓는 점이 높다.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4번의 답은 3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자, 5번에서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와 같은 실험 장치로 물과 에탄올 혼합물을 가열하면 온도 변화를 측정했다. 끓였지, 그지? 물과 에탄올 혼합물이 있고요. 그럼 아까 했던 거지. A에서는 뭐가 에탄올이 먼저 끓어나올 거고요. B에서는 물이 끓어나온다. 그래서 끓어나온 동안 수평한 구간이 발생을 하더라 라는 거 알면 돼. 자, 그럼 보자. 5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가와 나는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 자,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것은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다. 그치?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인데 지금은 서로 섞이는 혼합물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내용이고요. 나에서 A 구간은 에탄올의 끓는 점보다 약간 높다. 맞죠? 약간 높은 이유는 물이 방해하는 거지. 에탄올의 끓음을 방해하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을 한다 라고 알면 되고요. 자, 디귿 나의 B 구간에서 끓어나오는 기체. B 구간에서 끓어나오는 기체는 뭐다? 물이지, 그지? 그래서 냉각하면 순수한 물을 얻을 수 있다.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니은하고 디귿 되는 거 알 수 있겠네. 자, 6번 문제 볼게요. 이 실험 장치를 이용하여 분리할 수 있는 것은 액체 상태의 혼합물 끓는 점차를 이용해서 분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참기름은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고요. 물과 메탄올은 끓는 점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니까 2번 가능해요. 물과 에텔은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톱밥과 물에는 용해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입니다. 아니죠. 밀도차죠. 얘도 톱밥은 물에 뜨고 모래는 물에 가라앉는다. 물과 사이화탄소도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다. 그래서 나머지는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고요. 2번 물과 메탄올만 끓는 점차를 이용하는 혼합물의 분리니까 답은 2번 되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자, 7번에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원유 분리하는 증류탑입니다. 끓는 점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의 분리죠. 그래서 위쪽은 끓는 점이 어떤 거? 끓는 점이 낮은 것이 먼저, 그리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끓는 점이 높은 것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녹는 점차 아니고 무슨 차? 끓는 점차를 이용한 장치이다. 원유는 순물질이 아니라 혼합물임을 알 수 있는 거죠. 분리가 되니까 혼합물임을 알 수 있고요. A는 B보다 끓는 점이 낮다. 높은 곳일수록 끓는 점이 낮다라고 했어요.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일수록, 아니죠, 낮은 물질일수록 증류탑 위쪽에서 분리가 된다라고 돼야 되고요. 물과 에탄올 혼합물도 같은 원리, 끓는 점차를 이용하는 거죠. 끓는 점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로 분리를 하는 거다. 그래서 답이 5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네. 자, 8번 문제입니다. 표는 원유의 성분 물질을 끓는 점차를 이용해서 물질의 끓는 점을 나타낸 것이다. 자, 끓는 점이 낮대. 그럼 가장 높은 곳 A에서, 그리고 B, C, D, E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래서 분리되는 물질 차례대로 하면 A, 중유는 E가 돼야 된다. 그지? 경유는 D가 돼야 되고요. C가 등유 맞고요. B가 휘발유, 그리고 A가 석유가스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래서 답은 3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자, 9번 문제 보면 표는 물과 액체 AB의 성질을 정리를 한 거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물은 A와 잘 섞이는데 물하고 A하고는 잘 섞여. 근데 끓는 점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그치? 얘는 그러면 끓는 점 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로 분리를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A는 B와 섞이지 않는다, 물과 섞이지 않는다. 그럼 물하고 B 또는 A하고 B 사이에서는 뭐 섞이지 않고요. 밀도가 A, B는 비슷한데 물과 B는 조금 차이가 나지, 그치? 얘는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으로 분리를 할 수 있다라고 두면 돼요. 자, 그럼 봅시다. 증류로 분리할 수 있는 혼합물 물었습니다. 끓는 점차를 이용한, 섞이면서 끓는 점차가 다른 거 찾아야 되죠. 그래서 물과 A다 라는 거, 물과 A. 자, 그리고 또 뭐 될 수 있다. 자, 물과 B, A와 B 섞이지 않고 물과 B도 섞이지 않나요? 뭐 그러면은 요거밖에 안 되겠네, 답은. 그래서 답은 니은 되겠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몇 가지 물질의 끓는 점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기체 물질을 모두 섞여있는 혼합물을 200도씨로 냉각을 시켰대. 냉각을 시키면 전부 다 액체 상태로 만든 거다, 그지? 액체 상태로 만들고 난 다음에 증류탑을 위해서 서서히 가열합니다, 그죠? 온도를 높일 때 가장 높은 곳에서 기화되어 분리되는 물질은, 가장 높은 것이니까 끓는 점이 높은 거 낮은 거? 그치? 끓는 점이 낮은 것이 가장 높은 곳에서 분리가 된다. 그래서 보기 중에서 끓는 점이 가장 낮은 것이 누구다? 질소 되겠지. 그래서 답은 4번 되는 거 알 수 있겠네. 자, 11번 문제입니다. 혼합물을 분리하는데 이용하는 물질의 특성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원유 분리는 끓는 점차를 이용해서 분리를 하고요. 키질로 곡물 분리하는 것은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를 합니다. 소금물에서 물을 분리하는 거, 끓는 점차를 이용한 거,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 분리, 끓는 점차, 뷰테인과 프로페인의 혼합물 분리도 끓는 점차를 이용하는 거다. 그래서 답이 2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12번 문제입니다. 좋은 벽시와 쭉정이를 분리하기 위해서 벽시를 소금물에 넣었더니 그림과 같이 분리되었다. 그러면 밀도가 큰 거는 아래쪽으로 있고요. 밀도가 작은 거는 위쪽에 있고요. 소금물은 어떻게 해야 돼? 두 고체 물질을 녹이지 않으면서 중간 정도의 밀도를 가지고 있는 액체를 사용을 하는 거다. 그치? 자, 끓는 점차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차를 이용한다? 밀도차를 이용한 거다 라는 거고요. 쭉정이는 소금물보다 밀도가 작다. 그래서 위에 뜬 거지. 쭉정이가 뜨지 않을 때는 소금을 더 넣어야 된다. 그래야지 소금을 더 넣으면 물의 밀도가 점점점 커지기 때문에 쭉정이가 떠오를 수 있다. 밀도를 비교하면 쭉정이가 제일 작고 그 다음 소금물, 좋은 벽시가 가장 크다. 같은 원리를 이용하면 신선한 달걀을 고를 수 있다. 신선한 달걀이 가라앉을 거고 오래된 달걀이 뜰 거다. 그래서 답은 1번 끓는 점차 아니고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다 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혼합물을 분리하는 몇 가지 예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바다에 유출된 기름은 오일 펜스에 설치한 후 흡착포로 이용해서 스타레폼과 모래의 혼합물은 물에 넣어서. 자, 그러면 이용되는 물질의 특성 물었습니다. 무슨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했다? 밀도 차를 이용해서 분리했다. 그래서 답은 3번 되겠네요. 자, 14번에서 15번입니다. 그림은 어떤 혼합물을 분리하는 실험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 분별 깔때기입니다. 실험 분별 깔때기 될 거고요. 분별 깔때기를 이용하는 것은 밀도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A가 밀도가 작은 거, B가 밀도가 큰 물질을 분리를 하고요. 밀도가 큰 놈이 먼저 분리가 되고요. 나중에 작은 놈은 위로 따라내면 된다라는 거였죠. 자, 그러면 1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었습니다. 사용되는 실험기구는 분별 깔때기이다. 맞죠? A와 B는 서로 섞이지 않는다. 맞고요. A의 밀도가 B의 밀도보다 작다. A가 위에 있고요. B가 아래에 있으니까 A의 밀도가 작은 거 맞죠? 경계면의 액체는 따로 분리해야 된다. 그래서 따로 분리해내야지 서로 섞이지 않을 거고요. 꼭지를 열면 밀도가 큰 물질부터 아래로 먼저 분리되는 거죠. 아래로 먼저 분리되는 거다. 그래서 답은 5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15번 문제. 이 실험 과정으로 분리할 수 있는 혼합물입니다.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인데 액체 상태야. 그지? 서로 다른 액체인데요. 섞이지 않아야 됩니다. 섞이지 않고 밀도가 다른, 섞이지 않고 밀도가 다른 액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과 석유, 그리고 물과 소금은 안 되죠. 물과 에탄올도 섞이니까 안 돼요. 물과 사이화탄소 이렇게 해서 기억하고 리을은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니은하고 디귿은 무슨 차이? 끓는 점차를 이용해서 분리를 하는 거다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16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액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물과 글리세린의 혼합물을 분별 깔때기에 넣으면 물은 위층, 글리세린은 아래층. 물이 밀도가 작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지? 물과 에테르 혼합물을 분별 깔때기에 넣으면 에테르가 위층, 물은 아래층이다. 그러면 첫 번째 실험에서는 물이 위층이니까 물보다 글리세린이 밀도가 더 큰 거고요. 두 번째 실험에서는 에테르가 물이 에테르보다 밀도가 큰 거야. 그러면 통합하면 어떻게? 에테르의 밀도가 제일 작고 그 다음 물 그리고 글리세린의 밀도가 가장 크겠네. 이렇게 돼 있는 거 찾아주면 되니까 답이 3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표는 사도시에서 몇 가지 액체의 밀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다. 그지? 자, 밀도가 1.1인 고체 A와 밀도가 1.5인 고체 B 라고 나와 있어. 자, 그러면은 얘네들을 분리하기에는 1.1과 1.5 사이에 있는 액체를 사용해야 돼. 그래서 누구를 사용하면 된다? 글리세린 사용하면은 분리할 수 있다. 됐죠? 18번 문제. 밀도차를 이용해 혼합물을 분리하는 예가 아닌 것은 물었습니다. 모래에서 사금 채취하는 거 밀도, 원심 분리계 혈액 분리 밀도차, 벽시를 소금물에 넣어 좋은 벽시 분리하는 것도 밀도차, 공기를 액화시키는 증류탑을 보내 분리하는 것은 끓는 점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입니다. 끓는 점. 플라스틱 혼합물을 에탄올 소용에 넣어 분리하는 것도 밀도차. 그래서 답은 4번. 4번은 끓는 점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다 라고 알면 됩니다. 19번 문제입니다. 바닷물을 가열할 때 끓어나오는 수증기를 냉각하여 물을 얻었다. 이러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은 증류라고 하고요. 이용되는 물질의 특성은 끓는 점 되겠죠. 그래서 증류 끓는 점 되어 있는 거 찾으면 되니까 답은 3번 되겠네. 자, 20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어떤 액체 혼합물의 가열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끓는 점차를 이용한 거죠. 가열 곡선이니까 끓는 점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다 라고 알면 되고요. 자, 그러면 끓는 점이 낮은 성분은 먼저 나오는 거죠. 나에서 끓어 나오는 거 맞아요. 수평한 구간에서. 끓는 점이 높은 성분을 라에서 나중에 끓어 나올 거고요. 수평한 구간의 개수 몇 개, 2개, 성분 물질의 수를 알 수 있다. 그지? 얘도 수평하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3번도 맞는 내용. 염화 나트륨 수용액은 이와 같은 가열. 자, 얘는 이와 같은 가열 곡선을 나타내는 것은 뭐다? 액체 혼합물이죠. 액체 혼합물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염화 나트륨 수용액은 고체 액체 혼합물이니까 이와 같은 가열 곡선을 나타낼 수 없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될 거고요. 물과 에탄올, 그죠? 액체 혼합물이니까 이와 같은 가열 곡선을 나타낸다.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21번 문제. 원유를 분리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쪽은 끓는 점이 어떤 거? 낮은 것이 먼저 분리될 거고요. 아래쪽으로 갈수록 끓는 점이 높은 것이 나중에 분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증류를 이용한 분리 방법입니다. 가열했죠. 끓였단 말이야. 증류.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 아니고요. 무슨 차? 끓는 점 차를 이용하는 거죠. 끓는 점 차를 이용하는 거다라는 거. A와 D 중 끓는 점이 가장 낮은 물질은 A가 될 거고요. 위쪽에 있는 것이 끓는 점이 낮은 거고요. 위쪽으로 가서 온도가 낮아진다. 당연히 가열을 아래쪽에서 하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겠죠. 성분 물질이 정류탑 위쪽으로 올라가는 속도차 아니죠. 끓는 점 차를 이용해서 분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되는 거 알 수 있겠네. 자, 22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 중에서 끓는 점 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바닷물로 식수 만들기 끓는 점차, 산소와 질소 분리하는 것도 끓는 점차, 모래와 스타이로폼 분리하는 것은 밀도차, 밀도하고 관계되는 거고요. 뷰테인의 프로페인 끓는 점차, 원심 분리기로 혈액 분리하는 것은 밀도차, 검은색 사인펜으로 잉크 색소 분리하는 것은 추출이 될 수 있어요. 추출 또는 크로마토그래피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얘가 추출이면은 용해도차를 이용해서 분리를 하는 거고요. 크로마토그래피면은 속도차를 이용해서 분리를 하는 거다. 소주 끓이면서 탁한 술로 맑은 소주 만드는 것도 끓는 점 차니까 기억, 니은, 리을, 시옷 됩니다. 됐죠? 자, 23번 문제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분별 깔때기다. 분별 깔때기는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를 나타낸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B가 밀도가 큰 거, 위쪽에 있는 A가 밀도가 작은 거 이렇게 되겠죠. 자, 봅니다. B의 밀도는 A의 밀도보다 크다. 맞죠? 아래쪽에 있으니까 밀도가 큰 거다. 꼭지를 열면 밀도가 큰 물질이 먼저 분리된다. 맞죠? 밀도가 큰 것이 아래쪽으로 먼저 분리가 되는 겁니다. 분별 깔때기의 끝이 B컵 벽에 닿게 장치해야 됩니다. B컵 벽에 이렇게 닿게 장치하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물이 튀지 않도록, 액체가 튀지 않도록 B컵 벽에 흘러내리게끔 이렇게 장치를 하는 겁니다. 물질의 용해도차 아니고 무슨 차이?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4번 될 거고요. 꼭지를 열어 혼합물을 분리할 때 먼저 마개를 열어야지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거, 유의점, 실험 방법 이런 것들도 꼭 알아두자. 자, 24번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 액체 혼합물인데 밀도차를 이용해서 혼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액체가 서로 섞이지 않고 밀도가 다른 두 액체 물질입니다. 그래서 물과 석유, 물과 식용유, 그리고 물과 사이마탄소, 간장과 참기름인데 물과 에탄올로 서로 섞이기 때문에 얘는 끓는 점차를 이용해서 분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24번의 답은 3번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25번 문제입니다. 밀도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예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물었습니다. 그래서 밀도차, 키질로 곡물 분리하는 거, 밀도가 작은 것이 날아가고요. 밀도가 큰 것은 남아있는다. 흙에 섞인 소금을 물에 녹여 거른다. 이거는 용해도차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거죠. 거름이라고 해서 용해도차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물과 식용유를 분별 깔때기로 분리하는 건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거고요. 흐르는 물 속에서 모래 속에 사금을 채취한다. 모래는 밀도가 작기 때문에 떠내려가고 사금은 밀도가 크기 때문에 남아있으니까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소금물에 달걀을 넣어 신선한 달걀을 골라낸다. 밀도가 큰 것이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오래된 달걀은 물에 뜨기 때문에 구별할 수 있다. 곡물을 발효하여 얻은 탁한 술을 소주 끓여 넣고 가열해서 맑은 소주를 얻는 것은 끓는 점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의 분리다.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리을, 미음 되는 거 찾으면 되니까 답 3번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혼합물의 분리 첫 번째 내용의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